정교수입니다. 이렇게 제가 바른사회 토론회는 여러 번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참여해보긴 처음인데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우 교수님께서 저에게는 선배님이자 따라 배우고 싶은 스승과 같은 존재라서 우리 김명우 교수님께서 하시는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감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선거와 SNS, 인터넷 포탈의 역할 관계입니다. 선거를 보면서 이제 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선 구도가 정확하게 짜지는 것 같고요. 이제 대선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또 이번 4월에 총선에서도 여러 가지 SNS의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오늘 아침에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에서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한 15,000명 정도 줄긴 했지만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트위터는 정확한 추산은 잘 못하겠지만 한 500~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이 SNS 등의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의견 형성 기능을 할 텐데요. 작년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제가 상대에 부임하고 첫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발표를 저희 헌법학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헌법실무연구회에서 하는데요. 저에게 9월 달에 영광스럽게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여부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겨주셔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방통위 측에서도 좀 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여러 가지 제 지인들이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제 올해 8대0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선거를 치러내야 하는 선관위 입장,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비방이나 흑색선전 또는 명예훼손적 이런 정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아마 최초로 선거를 치러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당의 결정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정명을 하지 않았지만 선관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실명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제 우리 해외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한 3년 전쯤에 저희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을 제외한 미국까지 5개 국가를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사관들을 통해서 인터넷의 실명제가 없는 국가에서는 과연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또 그 게시판에는 어떤 내용들이 게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놀랍게도 상당히 건전한 내용들만 공식적인 게시판에는 게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연구자들에 의하면 비공식적인 게시판들에서는 많은 비방이나 명예훼손적 이런 글들이 있었지만은 공식적인 내지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는 특히 유럽이나 미국, 일본 이 세 개의 대륙에서 모두 공이 발견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흑색 비방선전 등이 상당히 없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그때 분석을 해봤더니 아마도 명예훼손이나 흑색선전에 대한 처벌 같은 것이 전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약한 것 아니냐. 그리고 법적 규제와 아울러서 이 사회적 규제도 상당히 약한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 그때 분석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선거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정권의 교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교과서적인 설명이라면
그것을 좀 뛰어넘는 정치학적, 우리 정치학계의 조상준 교수님도 나오셨지만 정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선거를 통해서 많은 공직들이 바뀌게 되고요. 또 선거를 통한 역관주의들이 횡행하게 되면 선거를 통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에 상당히 연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명제 앞에서 여러 가지 헌법 원칙이나 이러한 선거 시에 여러 가지의 지켜져야 할 기본들이 무시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요. 인터넷 포털하고 SNS가 그 전에 저희 일반적인 방송이나 신문하고 다른 것은 예전에는 게이트키핑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편집부 등에서 기자들이 또는 PD들이 쓴 다양한 기사들에 대해서 편집을 하고 또 적정 수위로 조정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NS나 포털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은 이런 게이트키핑 기능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저하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현대의 인터넷 포털과 SNS의 역할을 보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즉 1차적으로 개인이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달을 통해서 타인에게 표현을 하고 또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자유가 보장이 되고 또 동시에 이러한 자유로운 논쟁이 의견의 경합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헌법상의 원칙이 자칫 잘못하면 흑색이나 비방선전 등에 의해서 매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가능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론이긴 하지만 우월적 지위 이론이라든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런 미국의 원칙들이 100%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특히 37조 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다 질서유지, 공공통일을 위해서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재판 실무에 의하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표현을 하는 쪽과 명예를 훼손당하는 쪽의 양측 기본권의 조화로운 해석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 문제에 관해서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로 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인상의 표현의 자유 쪽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우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근에 성인, 아동 포르노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저해적 내지는 가치 통합을 저해하는 이러한 자료들이 많이 횡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예전에 이 규제 수준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었던 데 반해서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희석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언론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정제되고 절제된 자유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간에 중간에 게이트키핑 기능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또 영국의 경우에 얼마 전에 이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의도적인 오보를 낸 신문이 자진 폐간할 정도로 이 거짓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나 규범적 처벌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것이 언론입니다. 반면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개인들이 정치적 의사나 사회적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스럽습니다. 다만 그 책임은 개인이 지도록 돼 있고요. 우리 헌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비방, 모욕죄 등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표현의 자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게이트키핑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벌적 처벌 이외에는 도덕적 비난 정도가 가능한 것이고 중간에 정제되고 절제된 의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언론의 자유와 기존의 언론의 자유와 개인 간의 표현의 자유의 중간 영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헌법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헌법적으로 전혀 다른 자유, 그러니까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이 두 가지 자유는 한쪽은 전자는 자유권적인 영역에 속하고요,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공공적 개입이 허용되는 자유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SNS나 인터넷 포털 등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 가깝겠느냐, 즉 현실적으로 행정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우리한테 나타나기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부과하는 언론기관에 대한 특권과 거기에 대한 규제가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해서 놔뒀다가 나중에 형사벌적 처벌만 가능한 것인지, 이 논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것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쪽에 맡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SNS나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또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언론 표현의 자유에 부분가는 이러한 효과를 가진 몇 가지 매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그것이 아직 개인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할지라도 행정법상으로 다행법적으로, 예를 들어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에 버금가는, 내지는 그 규제 수준보다 약간은 낮은 그러한 정도의 좀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나 포털을 통해서 부과하는 자유만큼 그 자유에 따른 책임도 아마 우리가 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자유에 따른 책임을 별로 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선거에 있어서 포털과 SNS 역할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포털과 SNS의 자율성을 계속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이것이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즉, 포털과 SNS 측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흑색, 비방, 명예훼손적 행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요. 또는 강제적으로 외부적으로 경찰 행정적인 제한을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자유규제에 의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거 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정치적인 경험상 총선이든 대선이든 어떤 선거든 간에 흑색이나 비방선전에 의해서 몇 명이 어떻게 표가 바뀌었는지, 어느 쪽의 선택이 바뀌었는지가 정확하게 그것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흑색 비방선전을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의 결과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 시에 있어서는 이런 빠른 전파성과 자유로운 표현의 장을 표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포털과 SNS의 특성상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도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선거 시에 포털 및 SNS를 통해서 악의적 표현 행위를 가중해서 처벌할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인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명예훼손도 헌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또 국가체제의 근본을 바꾸는 선거 시에 있어서는 보다 강력한 지금 현행보다 제재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제재는
단순히 법으로부터가 아니라 사회 규범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선거 시에 평상시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러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해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판례와 판단의 근거가 집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는 선거 시에 특히 포털 및 SNS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게이트키핑 기능을 부여할지의 여부입니다. 가령 여기 네이버 실장님께서 나오셨지만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니면 트위터 등에 게이트키핑 기능을 주어서 명예훼손적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차단하거나 그것이 잠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가능하냐의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자신의 명예권의 갈등 현상으로 설명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잠정적인 차단 조치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고려는 돼야 되겠습니다만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향을 입법화하는 데는 다양한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면 선거 시에는 정확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와 같은 SNS나 인터넷 포털을 통한 다양한 방식은 단순히 예전에 담벼락에 낙서하는 수준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나 그 제한보다는 오히려 언론의 자유 쪽에 가까운 보장과 제한이 그런 규정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